우리는 왜 말 때문에 후회하는가?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아차하는 순간의 말실수를 후회하고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또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무한한 힘이 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왜 굳이 그걸 말했을까? 우리는 큰 실패보다 순간의 말 한마디를 더 오래 후회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절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오늘은 이 문장을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화는 말에서 시작된다.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과 멀어진 이유, 친구와 틀어진 계기, 직장에서 신뢰를 잃은 순간, 대부분 사건의 시작은 폭력이 아니라 한 문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와 자식, 아들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이미 아이는 스스로 괴롭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 네 글자. 아버지는 훈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역시 안 되는 놈이다. 그날 이후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다칩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이 쌓여 무너집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 아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 정도도 못 버텨? 이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상사가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뭐하러 다녀? 그 직원은 그날 퇴사 결심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해서 떠납니다.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칭찬은 빨리 잊고 상처 주는 말은 오래 기억합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 했던 말, 부모가 화내며 던진 말, 친구가 무심코 한 비교의 말.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문장을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존감에 새겨지는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말해버리는가? 우리는 악해서 말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옳다고 확신해서, 상대를 이기고 싶어서, 말은 감정이 앞설 때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상처가 반복되면 조용히 멀어집니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는 한마디가 1000마디 말을 이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한 것과 하루 참고 말한 것, 결과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대부분 참았을 때가 더 현명했습니다. 말은 즉각적이지만 결과는 오래 갑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입이 화를 부르기도 하지만 입이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의 한마디, 넌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상사의 한마디, 이번 실수는 내가 책임질게. 그 직원은 평생 그 상사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친구의 한마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결국 입은 화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복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라입니다. 말하기 전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은 상대를 세워주는가? 깎아내리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쁠까? 이 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잠시 미루십시오.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장면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차갑게 말했던 기억, 부모에게 짜증 섞인 말로 끊어버린 통화, 화해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던진 말. 그 말은 그날 끝났지만 후회는 오래 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다. 소리 크게 말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비판받아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이 강합니다.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오늘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줬던 사람, 고맙다는 말 못한 사람, 미안하다고 못한 사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이 거칠었어. 미안해, 고마웠어. 짧은 문장이지만 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도 같습니다. 화가 나오는 문이 될 것인가, 복이 들어오는 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매 순간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삼국지를 통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삼국지를 떠올리면 우리는 보통 전투 장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적벽대전의 불길, 관우의 의리, 제갈량의 지략. 그러나 삼국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칼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항상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수많은 영웅을 살리기도 했고 또 수많은 인물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국지를 통해 이 한 문장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말 한마디가 목숨을 끊다. 먼저 양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야겠군요. 양수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곁에서 책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빨랐고 상대의 생각을 읽는 데 능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륵질레, 한중 전투에서 조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진격도, 철수도 어려운 상황. 그때 조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게르, 달게 갈비뼈, 먹자니 살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 양수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군사들에게 짐을 싸라고 지시합니다. 승상께서 철군하실 것이다. 조조의 속마음을 맞힌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양수는 이전에도 조조의 속뜻을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맞히며 주군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조조는 말합니다. 양수는 똑똑하지만 입을 다물 줄 모른다. 양수는 참수됩니다. 그를 죽인 것은 칼이 아니라 입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존심이 불러온 죽음입니다. 예형의 오만. 예형은 뛰어난 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이 거칠었습니다. 조조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여러 재우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재능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재능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결국 그는 유표에게 보내지고 그곳에서도 말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형됩니다. 삼국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력이 뛰어난데 왜 오래 가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입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우의 오만한 말 한마디. 관우는 의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형주를 지키던 시절 손권이 혼인을 제안합니다. 손권의 딸과 관우의 아들을 혼인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관우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호랑이의 아들을 어찌 개의 딸과 혼인시키겠는가?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오나라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결국 형주를 잃는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관우의 죽음에는 전략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말의 실수였습니다. 장비의 거친 말과 최후, 장비는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모욕하고 때리고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의 부하들은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잠든 밤
그를 죽입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란다. 그 씨앗은 거친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말을 지켜 화를 피한 인물로는 천하에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말이 적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도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조롱 대신 설득을 택했고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정중했고 그의 설득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에게도 존경받았습니다. 입을 절제한 자는 오래 갑니다. 삼국지가 남긴 결론이라면 삼국지 속에서 양수는 말로 죽었고 예형은 말로 버림받았고 관우는 말로 적을 만들었고 장비는 말로 원한을 샀습니다. 반면 유비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했고 제갈량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 사람은 칼이 센 사람이 아니라 말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삼국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한 문장이 평생 관계를 바꿉니다. 삼국지가 말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복을 부르는 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삼국지를 다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삼국지를 영웅담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평생이다. 입을 열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 한 번이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입은 문이다.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도 같습니다. 화가 나오는 문이 될 것인가, 복이 들어오는 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매 순간 우리의 몫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운명이 함께 열린다. 오늘 하루 한마디만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십시오. 그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긴 글 읽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